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온 시작합니다. 마포구가 상반기 종합민원실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구시는 2025 원스톱 기업지원 박람회를 진행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춘천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마티아스 프랑케 주한 칠레 대사를 접견했습니다. 여수시가 여수에서 살아보기 일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국가별 상호관세가 우리 시각으로 9일 낮 1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 일단 25% 관세가 붙게 되는데 광주와 전남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4조 5,8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거둔 금호타이어. 해외 시장에서 18인치 이상 고인치 타이어 판매가 크게 늘어난 덕분인데 올해 악재를 맞았습니다. 총 매출의 30%를 판매한 미국에서 모든 나라에 고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매출 타격이 우려됩니다. 대미 수출의 95%를 맡고 있는 베트남 공장에는 46%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금호타이어는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위해 조지아 공장 투자를 검토하고 글로벌 생산 거점 물량 재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 완성차 업계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지난해 기준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한 차량의 65%가 수출용이었고 이 중 50% 이상이 미국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기아차는 당장 물량 조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지만 200여 개 지역 협력업체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수출 그 원가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리고 지금 매출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삼성 광주 공장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나선 상황. 내수 침체가 심각한 가운데 최대 시장인 미국의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서 광주와 전남 기업들 모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 위기와 급격한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제1회 상지코리아 포럼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상지대가 주관하고 강원도민일보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인구 유입 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으며 특히 유학생 유치, 재외동포 자원 연계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이 주목받았습니다. 상지대는 인구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한류, 한상,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컬 대학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국내 출산율이 계속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해외에서 한국에 관심 있고 또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하는 이런 그 사람들을 최대한 좀 많이 찾아내자. 또한 향후 단계별 전략으로 사이버 글로벌 한류 연합대학 구축, 글로벌 캠퍼스 운영, 재외동포 대상 교육 플랫폼 확대 등 다양한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구는 학습장을 통해 도시농업을 활용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난 28일 중랑천 장안 이수변공원 일대에서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이 개장했습니다. 체험학습장은 총 927구획 규모로 조성됐으며 구민들이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주말 농장 형태로 운영됩니다. 올해 모집에는 3,032세대가 신청해 3.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참여자가 선정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필영 동대문구청장과 시구의원,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상추 모종을 심으며 도시농업의 시작을 함께했습니다. 동대문구는 앞으로도 도시농업을 활용한 다양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환경과 건강을 함께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동대문구가 구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사고 규모, 장소와 관계없이 보상될 예정입니다. 보험은 2025년 3월 27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와 PM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애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30에서 70만 원 위로금,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입원 위로금 등이 지원됩니다. 벌금 최대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 최대 200만 원, 사고 처리 비용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과실이나 사고 장소와 관계없이 보상되며 타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합니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전용 콜센터 1899-7751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마포구는 특이 민원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025년 상반기 종합민원실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시나리오에 따라 역할별 대응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8시 30분부터 구청 2층 민원여건과 종합민원실에서 2025년 상반기 종합민원실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여건과 전 직원과 경찰, 청원경찰이 참여해 민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 특이 민원 발생 상황을 가정한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역할별 대응 방법을 확인하고 실행하는 합동훈련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비상대응 체계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중랑구는 특수학교인 동진학교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진입로 개설공사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통학로 확보와 이동환경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예정입니다. 동진학교는 중랑 신내동에 건립되는 특수학교로 학생 111명 규모로 조성되며 졸업 후에는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과정도 운영합니다. 상징적인 이 동진학교에 정진학교를 잘 지어서 서로 행복한 학교 잘 운영하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교량 착공식 축하드립니다. 또한 동진학교에는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조성되며 수영장, 체육관, 교육시설 등이 마련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는 2025 원스톱 기업지원 박람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동방성장위원회와 공동 개최하고 대구 테크노파크가 주관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구매 상담, 수출 확대, 시책 설명 등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6개 핵심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미래 신산업에서 주목을 받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보유한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신속한 기업 지원 행정 서비스를 강조하며 이번 박람회가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 인력 채용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연합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자원봉사자연합회는 지난 20년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시장을 비롯해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5개 구청장, 연합회 임직원 및 소속 봉사자 800명이 함께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연합회 2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나눔과 봉사로 시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춘천시가 옛 캠프페이지 일대 추진 예정인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는 이후에 계획안을 보완하고 국토부 공모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시는 지난 3월 24일 오전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공청회를 열고 K컬처, VFX 산업 육성과 더불어 시민 중심의 열린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당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교수, 강원대 영상문화학과 교수, 지역 청년 기업 대표 등이 모여 계획안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해 제언했으며 시민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시는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계획안을 수정 보완한 뒤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 공모에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춘천시 복지시설과 병원 등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조 장관은 먼저 시립복지원과 치매 전담형 요양원을 둘러본 후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열린 관계자 간담회에서 현장 의료진과 직접 소통하며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의료진 사기 진작, 배후 진료 확충 등 의료 여건 개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후 인성병원으로 이동해 2차 의료기관 운영 상황 등을 청취했으며 의료계 집단행동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현장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춘천 ICT 벤처센터에서 열린 2025 의료 AI 춘천 포럼에도 참석해 의료 AI의 중요성과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춘천시는 인공지능과 바이오 헬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며 대한민국 디지털 의료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조 장관은 AI 의료기술 투자 확대와 규제 개선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으며 이날 포럼에는 대학 교수, 전 질병관리본부장, 바이오테크 기업 대표 등 전문가가 모여 디지털 헬스, 정밀의료, K바이오, AI 디지털 트윈 등 첨단 분야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횡성인재육성장학회가 2025년 제14차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세계 분야 221명의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장학회는 매년 사업을 확대해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여식에는 장학생, 학부모,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예체능 미래인재 장학생으로 선발된 윤예지 학생의 바이올린 연주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횡성인재육성장학회는 올해 인재육성 장학생, 글로벌 인재, 예체능 미래인재 등 총 221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글로벌 인재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1인당 4년간 1,000만 원을 지원하며 예체능 미래인재 학생에게는 1년간 240만 원 등이 지원됩니다. 횡성인재육성장학회는 2012년 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횡성군에서 출전했으며 매년 기업, 단체, 국민들의 장학금 기탁을 바탕으로 장학 사업을 확대해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군락지를 형성하며 집단 서식하는 민물 가마우지에 대한 개체수 관리에 나섭니다. 군은 소음 발생으로 교란시키는 방법 등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풍부한 어족 자원의 영향으로 최근 1년에서 2년 사이 200마리였던 민물 가마우주의 개체수가 600여 마리로 대폭 늘어난 상태로 배설물로 인한 수목 백화 현상과 악취 발생, 어족 자원 감소 등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피해 지역 모니터링을 통해 집단 서식지 관리 방안을 모색해왔으나 서식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한 데다 호숫길 관광지 안전사고 우려로 총기 포획이 제한되며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횡성군은 드론을 활용한 소음 발생으로 교란시키는 방법 등을 사용해 번식을 방지하며 묵은 둥지를 제거하고 정기적으로 서식지를 관리해 개체수와 산란 시기 등을 파악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뉴욕 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3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정책 기획력과 시행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김영한 도지사가 개인 부문 최고 영예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고 충청북도 일하는 바퍼 사업이 도시브랜드 복지정책 부문을 수상하는 등 2개의 주요 상을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충북도는 3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정책 기획력과 실행력은 물론
지역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뉴욕 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은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 페스티벌이 주최하는 글로벌 브랜드 시상식으로 국내 소비자와 전문가의 평가를 바탕으로 매년 가장 우수한 브랜드와 개인을 선정해 수여됩니다. 충북도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과 청년들에게 근로환경이 유연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하는 기쁨, 청년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사업을 통해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일하는 기쁨 사업은 충북 도시근로자, 도시농부에 이은 충북형 혁신 틈새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거리 출퇴근 제약으로 도시근로자나 도시농부 사업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과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틈새 시간을 활용해 주 3, 4회, 하루 4시간 이내 공동 일터에서 근무하는 생활 밀착형 사업입니다. 참여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및 19세 이상 59세 이하 여성이며 청주 오창에서 시작해 진천, 음성 혁신도시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을 통해 비경제 활동 인구가 취업 시장을 거쳐 점진적으로 노동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나아가 장기적인 고용 안정까지 도모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베트남 빈푹성 인민위원회 대표단이 충청북도를 방문해 우호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충북도와 빈푹성은 11년째 자매 결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충청북도와 베트남 빈푹성 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굳게 하고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충북도와 빈푹성은 2013년 이후 11년째 자매 결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상호 파견, 기업 교류, 문화 행사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베트남어 노래를 제작해 들려주며 AI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첨단 산업 분야에서 충북도와 빈푹성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면담을 마친 빈푹성 대표단은 충북 당산 생각의 벙커를 방문해 공간 재생 사례를 둘러봤습니다. 이어서 도내 주요 기업체를 방문해 양지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보령시 보건소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 환자에게 각인 목걸이를 지원합니다. 목걸이에는 환자의 이름과 보호자의 연락처가 새겨져 있습니다. 환자는 길을 잃었을 경우 신원을 확인하고 가정 복귀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며 각인 목걸이에는 꽃 문양을 넣어 환자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실종 예방 각인 목걸이는 100명의 치매 환자에게 제공되며 사용자의 만족도와 효과성을 평가해 향후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치매 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령시는 생활인구 누적 수치가 221만 명을 기록하며 전국 인구 감소 지역 중 2위, 충남도 내에서는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2023년 2분기보다 약 29만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결과는 보령시의 여름철 보령 머드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와 대천 해수욕장, 보령 냉풍욕장 등 관광지가 각광받은 게 이유로 분석됩니다. 또한 체류 인구의 재방문율은 24.6%, 평균 체류일 수는 2.41로 조사됐으며 방문객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10만 5,6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령시는 인구 감소 지역 철도 관광 활성화, 고향 사랑 기부제 운영, 보령 워케이션 거점센터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도 소식입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경북을 방문한 마티아스 프랑케 주한 칠레 대사를 접견하고 에이펙 정상회의의 경주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칠레 간 경제 문화 교류 확대 등에 대해 환담했습니다. 이날 환담에서는 통상 투자 확대, 친환경 농업 협력, 문화예술 및 청년 인적 교류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에이펙과 관련해서 프랑케 대사는 칠레 정부도 회원국으로서 경북도의 준비에 적극 협력하고 성공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칠레는 한국과 최초로 FTA를 체결한 중남미 국가이자 에이펙 창립 회원국으로 경상북도와도 협력 가능성이 큰 중요한 파트너라며 양 지역 간 우호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대선 시기가 빨라지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대응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양 시도는 대선 공약들을 서둘러 발표하고 각 후보자와 정당을 만나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가장 기본적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등 5.18 헌법 수록의 적기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광주 발전 공약으로는 AI 모델 시티와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영산강 광주천 수변 활력과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그리고 광천 상무성 등 이른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도시 구축 등입니다. 다음 정부에 보내는 광주의 제안은 AI 주도 초격차 성장도시 광주입니다. 광주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다시 광주의 시간이 왔습니다. 전라남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립의대 신설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특히 국립의대 신설은 의정 갈등이 봉합되고 있는 만큼 속도를 내야 하고 무안공항 활성화는 더 이상 늦출 시간이 없는 전남의 수건 사업입니다. 이 밖에 제안된 대선 공약으로는 석유화학 철강 산업 프로젝트, 솔라시도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 구축,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기반 신도시 조성, 공세종 고속도로와 목포 군산 서해안 철도 등 초광역 교통망 확충 등입니다.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이를 각 대선 캠프 등 전달 등 본격적인 대선 공약 반영 활동들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기 대선을 맞아 후보자와 정당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요 현안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기 위한 광주 전남의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여수시가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여수에서 살아보기 일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타 지역 거주자입니다. 여수에서 살아보기는 3개월간 여수시에 거주하며 일자리 연계와 농촌 생활 기회를 제공해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돌산읍 각고을 마을, 율촌면 여자만 마을에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하며 그린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가 경기 양평에서 열립니다. 양평 산나물축제는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했으며 이번 축제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양평의 산나물은 임금님 짐상품으로도 최고로 알려져 있을 만큼 그 맛과 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축제에서는 다양한 산나물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퓨전 요리 대회, 산나물 테라피 등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양평에서 향긋한 축제 즐기시길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순위에 의외의 음식이 이름을 올려 화제입니다. 바로 돼지고기 기름인데요. BBC 퓨처가 저널에 실은 식품 영양 연구에 따르면 돼지고기 기름, 즉 라드는 건강한 음식 8위를 차지했습니다. 라드에는 소고기의 6배 달하는 비타민 B가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적절량을 섭취해야 건강에 좋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